예, 그런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그 머신러닝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해서 쭉 배울 건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리니어 리그레션을 먼저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클래시피케이션을 배우겠습니다. 근데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저희가 이 다음에 배울 그 아티피셜 뉴럴랩도 결국은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주어진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하이포테시스, 수학적 모델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것들을 먼저 수립을 하고 그리고선 컴퓨터가 이 하이포테시스의 파라미터들을 잘 설정할 수 있도록 실제 데이터와 하이포테시스와의 그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를 정의하는 이런 코스트 펑션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코스트 펑션은 즉 두 데이터가 잘 맞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하이포테시스가 실제 데이터들을 잘 표현하고 있으면 0에 가까워질 거고 그렇지 않으면 값이 커지겠죠. 그래서 그 코스트 펑션을 정의한 다음에 그 코스트 펑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똑같이 하이포테시스를 설정하고 코스트 펑션을 정의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그라디언트 디센트로 푸는 이런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네,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말씀드릴 텐데요. 다시 한번 리캡해드리면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것들은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디스크리트한 그 결과물, 정답을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가장 심플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은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는 퀘스천이라고 하시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같은 경우에 이게 스팸이냐 아니냐, 시험 같은 경우에 통과했냐 안 했냐, 또는 어떤 종양일 경우에 악성이냐 양성이냐 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그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상당히 종류가 다양할 텐데 여기서는 뭐 스팸, 햄이라고 돼 있고 패스페일이라고 돼 있고 또 악성, 양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게 맞으면 파지티브 클래스는 1 그리고 아니면 0 이렇게 이제 구어를 합니다. 그래서 구어를 표현해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리그레션에서는 또 우리 시험 성적 같은 것들이 그냥 값으로 그 정답으로 나왔는데 이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정답값으로 나오는 게 1 또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엔코딩이라고 부릅니다. 자, 보실까요? 그러면 실제 주어진 데이터인데요. 빨간색은 우리가 기존에 측정을 해서 갖고 있는 데이터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시험 공부한 시간과 그것에 대해서 시험을 통과했느냐 통과하지 못했느냐라는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조금 적게 공부한 사람들은 시험을 통과 못했는데 좀 공부를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풀 수 없을까? 한번 해보면 이 데이터들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직선을 찾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아마 이 직선이 리니어 하이포테시스 중에서는 데이터와 예측값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직선이겠죠. 그래서 이 예측값들을 보고서 우리가 어차피 0 아니면 1이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0.5를 기준으로 0.5보다 크면 1이라고 생각하고 0.5보다 작으면 0이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스레시홀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하이포테시스를 통해서 예측한 이 세 값이 0.5보다 크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정도 공부했으면 시험을 패스했다고 봤는데 실제로 주어진 데이터에서도 패스를 했죠. 그러니까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한 50시간 넘게 공부한 친구가 있어요. 딴 친구들은 8시간 공부 안 했는데 이 친구도 시험에 당연히 통과를 했고 우리가 리니어 하이포테시스를 통해서 이 주어진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하는 리니어 모델을 구했더니만 이렇게 구해줬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리니어 하이포테시스에서 예측한 값도 우리의 원래 데이터를 잘 표현하고 있을까요? 보시면 이 값과 이 값에 대해서는 시험 통과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시험만 통과를 한 시간들에서 이 리니어 하이포테시스는 통과를 못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리니어 하이포테시스는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특히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적용하기에는 별로 적합하지가 않은 모델 같습니다. 그래서 아웃라이어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렇다고 이 스레시홀드를 저희 마음대로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되면 다시 다른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또 리니어 하이포테시스를 통해서 예측한 값이 1보다 커지는 경우가 이제 종종 발생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아까 엔코딩을 통해서 yes면 1, 아니면 0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에 적합한 새로운 하이포테시스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했던 게 바로 로지스틱 펑션,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이런 스텝 펑션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사람은 이게 이제 데이터랑 잘 맞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컴퓨터한테 이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라는 걸 썼고 거기서 주요가 되는 게 그 지점에서 코스트의 미분값을 구했죠. 근데 이런 함수는 이 지점에서 이렇게 미분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는 그렇게 적합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0과 1 사이의 값을 내보내는 함수이면서 전 구간에서 미분도 할 수 있는 이런 함수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시그모이드 펑션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펑션이고 많이 쓸 텐데 실제로 이 시그모이드 펑션이 나타내는 것들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측된 값은 어떤 값을 의미하냐면 주어진 x 특징에 대해서 여기서는 스터디 공부한 시간의 특징이 있는데 주어진 특징에 대해서 결과값이 1일 확률을 나타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결국은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 펑션, 시그모이드 펑션에도 결국은 여기가 이제 세타 x, 아까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운 리니어 리그레션의 모델인데 이게 들어갔는데 이 값이 커지면 결국은 이 밑에 값도 커지게 되고요. 이 지수가 커지기 때문에 이 밑에 값이 0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마이너스 지수이기 때문에 0이 되고 그래서 예측값은 1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x를 우리가 조금 전에 예제 같은 경우에는 공부한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한 시간 곱하기 어떤 파라미터를 곱하는데 공부한 시간이 엄청 많아지면 패스한다. 그냥 이런 뜻을 나타내는 가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공부한 시간이 엄청 작아졌어요. 마이너스 무한대에 가까워질 정도로 작아졌어요. 그러면 수학적으로 요식은 플러스 무한대에 가까워질 거고 분모가 무한대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결과값은 0. 예측값이 0이라는 것들은 시험에 통과 못했다. 그러니까 이 시그모이드 펑션 자체의 어떤 수학적인 부분들을 이해하려고 하시기보다는 하이포테시스가 나타내려고 하는 게 우리가 그 주어진 입력이 커지면 여기서 공부한 시간이겠죠. 커지면 이렇게 1로 될 수 있도록 하는 파라미터가 저기 찾아질 거고 그 다음에 공부한 시간이 작아지면 시험을 통과 못하는 쪽으로 설계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시그모이드 펑션 이렇게 0을 대칭으로 제가 좀 전에는 좀 그래프에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랬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0을 대칭으로 기울기를 가지면서 연속적인 곡선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아까 그 멀티베리어블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그 세타 파라미터, 그러니까 벡터 형태로 나타낸 건데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첫 번 시간에 보셨던 세타 곱하기 x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곱하기 어떤 파라미터, 공부한 시간 곱하기 어떤 파라미터. 그래서 그 값이 이걸 기준으로 이제 0보다 크면 1이 되고 그다음에 0보다 작으면 0이 될 수 있도록 그 파라미터 세터들이 학습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들이 실제로 데이터에서 나타내는 것들은 보시면 요거에 맞는 그 시그모이드 펑션,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 펑션을 만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가 지금 이거는 파라미터가 3개인데요. 특징이 2개 있고 x1, x2 특징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분류하는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아마 세트가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될 거고 이제 아까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이용해서 결국은 이 안에 있는 이건 리니어 리그레션이죠. 그리고 이 전체는 그 로지스틱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이 리니어 리그레션의 값이 0보다 크면 yes라는 값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그모이드 펑션이다. 반대로 이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이용해서 계산한 값이 0보다 작으면 no라는 값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펑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맞는 하이포테시스를 지금 시그모이드 펑션과 그 다음에 기존의 리니어 리그레션 그 모델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만들었죠. 그래서 값이 커지면 여기서 만약에 0보다 커지면 1을 리턴하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아지면 0을 리턴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거에 맞게 코스트 펑션도 다시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코스트 펑션은 결국
이 데이터가 예측값이 이 하이포테시스를 통해서 예측한 값이 우리의 데이터랑 잘 맞으면 코스트 펑션은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어떤 수학적으로 복잡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이포테시스를 통해서 예측한 값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정답이랑 틀리면 0이 그 값이 커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로지스틱 리그렉션에 대한 그 로스 펑션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마이너스 로그 hx 마이너스 로그의 1 마이너스 hx y가 1보다 1일 때 y가 0일 때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수학적인 부분들을 이해하려고 하시기보다는 만약에 이 y는 그 실제 주어진 데이터의 결과값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예를 들어서 y가 1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y가 1인데 우리가 예측을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잘한 거죠. 맞춘 거잖아요. 그렇죠? 맞췄으면 y가 1이니까 y가 1일 때는 우리가 마이너스 로그 hx를 쓴다고 그랬는데, 그때 h가 1이 되니까 이 마이너스 로그 hx는 0이라는 값이 됩니다. 결국은 y가 1일 때 예측을 잘했더니만 코스트 펑션이, 이 로스 펑션이 0이 된다. 그리고 반대로 극단적으로 hx가 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1인데 못 맞췄어요. 못 맞췄으면 이 y가 1이니까 이 마이너스 로그 hx라는 거 함수를 쓰는데, hx, 이 x축이 hx거든요. hx가 0이라는 것들은 이 값이 결국은 코스트 값이 무한대로 간다. 그러니까 엄청 커진다. 그러면은 코스트가 크다는 것들은 얘가 이 하이포테시스에 튜닝된 파라메터가 지금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를 잘 표현 못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y가 0일 때, 그러니까 정답이 0인 거죠. 0일 때는 1-hx에 대한 마이너스 로그 함수를 쓰는데, 자, y가 0일 때 예측값이 0이면 맞춘 거죠. 잘한 거잖아요. 실제 데이터도 0이고 예측한 값도 0이고. 그러면 이 hx가 0이니까 이 마이너스 로그의 1-hx라는 함수는 0으로 수렴하죠. 이 빨간색 그래프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맞췄으면 코스트가 작다. 그리고 그냥 틀렸어요. 1이라고 예측했어요. 완전 잘못 예측했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로그의 1-hx라는 함수는 엄청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념적으로 데이터를 잘 표현하는지 표현하지 못하는지를 나타내기 위한 펑션이다 정도를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로스 펑션을 정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스 펑션은 이제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그 둘 사이의 차이를 잘 했는지를 정의하는 것이고, 이것들을 모든 데이터, 지금 m개의 데이터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 더하는 게 이제 바로 코스트 펑션이고, 저희가 이제 J세타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 수식은 그냥 이 로스 펑션을 지금 조건문으로 표현한 게 아니고 그냥 수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y가 1이면 요 값이 0이 되니까 이 뒤에 부분은 사라지겠죠? 요거 hx만 남고, 만약에 y가 0이면 이 앞에 값이 사라지니까 요 뒷부분만 남는 그냥 이런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그냥 그라디언트 디센트로 해가지고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의한 이 코스트 펑션의 미분값은 어떻게 구하냐? 이것들은 뭐 여러분이 따로 공부를 하실 수도 있는데, 텐서플로어에서 그냥 이 함수를 미분할 수 있는 값을 치시면 자동으로 텐서플로어가 알아서 미분값을 계산하면서 적절한 파라미터를 찾아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미 이제 다 구현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개념만 이해하시고 내 필요한 데이터에 맞는 하이포테시스를 가져오시고, 그리고 그 하이포테시스에 맞는 코스트 펑션을 가져오시고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도우시면 됩니다. 왜 이런 코스트 펑션을 정의했느냐? 아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사용한 민스퀘어 에러라는, 그러니까 둘 사이에 빼기를 하는 이런 값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코스트 펑션이 실제로 아까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할 때 말씀드렸는데, 논 컨벡스, 이렇게 튀는 부분, 그러니까 굴곡이 생기는 부분이 밸리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출발하면은 수렴했을 때 제대로 수렴을 못하겠죠. 코스트가 낮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여기서 정의한 이런 로스 펑션을 쓰면 이것들을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쓰면은 컨벡스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점에서도 잘 수렴할 수 있도록 컴팩스한 코스트 펑션이 만들어진다. 이런 것들이 또 수학적으로도 의미도 있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오시면 됩니다.